5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역사 수업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 서민 문화에 이어서 이제 조선 후기 정치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정조의 그 개혁 있죠? 정조가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그 정조가 죽고 난 뒤에 조선이 혼란에 빠져요. 적어주세요. 공책에. 자, 여기다가 정조 이후 조선 사회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정조까지는 잘 나갔었는데, 정조의 개혁 정치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조선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왕을 하나 그려줄 건데요. 어린 왕이야. 그리고 힘없는 왕. 힘없는 왕 하나 그려주세요. 우울하게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우울해 보이죠? 힘없고 우울하게. 우울하고 힘없게. 이렇게. 얼굴 삐뚤어졌네. 괜찮아. 힘없으니까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정조 이후에 왕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허수아비야. 권력이 엄청 낮게. 왕은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만한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누가 왕 대신에 정치를 하냐? 바로 한 가문이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세도 정치라는 거예요. 자, 세도 정치라고 함은, 왕의 외척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쪽 있죠? 엄마. 왕의 엄마의 그 가문이 정권을 잡고 그 사람들만 벼슬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임명한 사람들만 벼슬을 할 수가 있어. 이걸 세도 정치라고 하는데, 당시에 왕 대신에 권력을 잡고 세도를 이렇게 정치했던 사람들이 가문이 안동 김씨 가문이에요. 안동 김씨 가문이 대표적이거든요. 이 안동 김씨 가문이 세도 정치를 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주죠. 이렇게 왕보다는 아주 크고 힘있게 그려주면 좋겠지. 당시에 권력을 다 잡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신하였지만,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조정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보다 훨씬 힘이 센 가문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왕도 함부로 못 건드려, 사실. 자, 이게 안동 김씨 세력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그 세력들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탐관 오리들이 또 있겠죠. 이렇게. 자,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이냐? 권력은 우리 가문 것.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났죠. 우선은 이 사람들한테 뇌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 뇌물을 바칠까요? 그래야 벼슬 주니까. 그래야 벼슬 줌. 그러니까 과거 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옛날엔 시험 봐가지고 관리됐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돈 찔러줘야, 돈을 어마무시하게 갖다 바쳐야 벼슬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벼슬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 바쳤으니까, 그 갖다 바친 돈만큼 누구한테 뜯어내겠어요?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한테 막 뜯어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더 어려워진 거지. 세금 더 걷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어.
근데 이 세금이 다 나라에 들어오는 세금이 아니라 안동 김씨 가문에, 또 안동 김씨 가문한테 뇌물 바쳐가지고 벼슬 한 자리 얻은 탐관오리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갔다는 게 되게 문제겠죠.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백성들이 힘들어? 어쩌라고? 우리 가문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우리 가문이 천년만년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돼.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 사회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어,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써주시죠. 흥선대원군의 개혁. 자, 이렇게 세도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을 때에 철종, 조선의 왕이었던 철종이 후사 없이 죽습니다. 철종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하느냐에 대해서 안동 김씨뿐만 아니라 당시의 왕대비와 대왕대비였던 사람들까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당시 흥선군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고 합의를 보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고종이에요. 자, 고종을 하나 그려주죠. 당시 고종은 12살 나이로 왕이 됐습니다. 딱 여러분들 나이네요. 그죠? 고종을 하나 그려주죠. 자, 12살 나이로 왕이 됐는데, 12살은 아직 좀 왕하기에는 조금 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고종 대신에 누가 실권을 잡고 정치를 하냐면, 고종의 아버지, 흥선군이 이제 흥선대원군이 돼서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흥선대원군 하나 그려주죠. 자, 대원군이라고 하면 조선시대에 이제 왕을 만들어야 되는데, 왕이 후사 없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왕족 중에 한 명을 이렇게 하거든요. 왕위로 세우거든요. 그 왕위로 세웠을 때의 아버지, 왕은 아니었으나 왕을 낳은 아버지, 친아버지를 그 대원군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흥선대원군이고, 조선시대의 대원군은 4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생존해서 살아남아서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한 유일한 대원군은 흥선대원군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대원군이라고 한다면 흥선대원군을 떠올리죠. 그래서 고종이 20살이 되기 전까지 이 흥선대원군이 아주 강력하게 정치를 시작합니다. 자, 이 사람이 고종, 그리고 고종의 친아버지인 이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에요. 자, 이 흥선대원군이 고종 대신에 정치를 시작하는데, 안동 김씨 세력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건 사실. 흥선대원군, 고종을 세웠어도 안동 김씨의 세력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흥선대원군이 생각보다 셌어.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개혁 정책을 펼치면서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와르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하죠. 자,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전방위적으로 아주 놀랍게 개혁 정치를 펼쳤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흥선대원군이라면 맨 처음에 뭐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안동김씨 세력을 박살을 냈겠죠. 그죠? 안동김씨 세력을 가만히 놔두면 장기적으로 보면 정권에 부담이 될 테니까. 그래서 뭐 몇몇 안동김씨 세력들 중에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은 갖다 쓰기도 했지만 이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안동김씨는 완전히 이제 세력이 약화되게 되죠. 안동김씨 불쌍하게 하나 그려주죠. 덜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 무섭겠지? 음, 죄송. 첫 번째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 첫 번째 뭐냐? 세도정치 타파입니다. 안동긴 씨의 이 세도 정치를 타파해요. 세도 정치는 없다. 왕이 다시 권력을 잡는다. 그리고 강력하게 개혁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선명을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칩니다. 좋아하는 백성들을 하나 그려주죠. I love you 흥선대원군. 자,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부터 했을까요?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으니까 세금 좀 덜 내시면서 여러분들 생활을 좀 안정화시키세요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괴롭혔던 탐관 오리도 척결하죠. 백성들의 삶을 많이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 당시 지방마다 이 서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서원은 성리학을 공부하는 그 양반들의 공부방인데, 이게 사실 맨 처음에는 학문연구기관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지방에서 자리를 잡고, 나라에선 세금을 받고, 또 백성들한테도 또 막 돈을 뜯어내면서, 당시 양반들이 백성들한테 돈 뜯어내는, 또 함부로 괴롭히고 막, 백성들을 부리고, 이런 기관으로 전락해 있었거든요. 이런 서원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백성들이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대원군이 서원 너무 많아. 그러니까 47개의 괜찮은 서원 빼고 싹 다 정리해라. 그래서 그 당시 유생들부터 시작해서 양반들이 난리가 났는데 공자가 살아 돌아와도 이 일은 멈출 수가 없다고 하고 이 서원을 완전히 때려 부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서원이 다 철폐가 돼요. 백성들 입장에선 굉장히 좋겠죠? 자기들을 괴롭혔던 서원이 와르르르 한순간에 그냥 다 부서졌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서원, 철폐.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개혁 정책들을 펼치면서 흥선대원군은 백성들에게 굉장한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고 세도 정치 때에 이 무너져가던 조선이 어느 정도 좀 살아나게 되는 혹은 또 희망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잘 나가다가 흥선대원군이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실수가 뭐냐? 경복궁 중건이에요. 흥선대원군은 이 경복궁이 왕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죠? 왕궁. 왕궁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왕권도 살아 숨쉬고 나라도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당시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탔거든요.
임진왜란 때 불탄 이후로 계속 못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만들겠다. 1000명을 하고 경복궁을 중건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는 백성들도 흥선대원군을 굉장히 좋아했으니까 여기에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경복궁을 지으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계속 화폐를 찍어내고 화폐를 찍어내다 보니까 물가는 계속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서 백성들의 삶이 조금 피폐해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복궁을 짓다가 이게 완전히 불타버렸어. 불타가지고 또 다시 짓는 와중에 더 돈을 찍어내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농사를 짓고 일을 해야 되는 백성들을 무리하게 갖다가 왕궁을 지으라고 이제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흥선대원군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 무리한 정책들을 이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이 세도 정치도 타파하고 또 백성들의 삶은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기도 하고 서원도 철폐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경복궁 중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면서 이 흥선대원군도 슬슬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몰락해서 권력의 중심부에서 내쫓겼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을 정리를 했고요. 사회책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죠. 자, 조선 후기에는 세도 정치가 일어났고,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어졌는데 당시에 누가 나타났다? 흥선대원군이 나타나면서 자기 아들인 고종 대신에 아주 강력하게 개혁 정책을 펼칩니다. 자, 세도 정치 잘못된 점 고치고요. 또 세금 면제 또 이 백성들한테 많이 해줬거든요. 그리고 서원 있죠? 서원도 철폐했어요. 서원도 철폐했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경복궁 중건을 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을 힘들게 했고, 그 때문에 불만이 점점 높아졌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정리한 이유는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백성을 함부로 부리며 괴롭혔기 때문에 47개만 남기고 싹 정리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몰락해 갔고 또 외세가 우리 조선에 침략한 사실을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